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오후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국제경제 부문에 있어서 이 핫 이슈가 될 만한 최근 이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보면요, 중국발 규제 강화 우려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중국 당국의 그런 정책적인 입장 어땠는지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 이 내용을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 급락 나온 이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그런 의견들 보겠습니다. 또 덧붙여서요, 이 류허라는 사람 아들이 징동닷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행간도 살펴보면서 이 중국의 특성, 중국 사회의 어떤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중국 정부망이라는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내용, 원문을 토대로 해서요, 준비한 원고 보면서 쭉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21일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제51차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망 홈페이지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한다는 입장이 분명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지 비트비挖那个什么挖矿和交易行为间接方反个体风险向社会利益传递라고 해서요. 이 부분을 한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장에 굉장히 공포심리를 야기했습니다. 보면은 단순히 공포심리를 야기하는 형식적 문구일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살펴볼 부분이겠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유통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분명히 암호화폐가 눈의 가시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안 보는 상황은 분명히 되고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중국 정부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내용을 행간을 보게 되면 실제 류허는 자신의 아들이 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이해관계 징동닷컴과 이 텐센트에 상당 부분 많은 양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류허 이 사람은요, 중국 정부 실세이고 시진핑의 오래된 동지 친구인데요. 그렇기에 그가 규제를 강화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시장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가 했던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이 급락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금요일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어김없이 레카 차트하고 출동을 하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채널에서 이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전했고요. 정말 웬만한 언론사보다도 더욱 빠르게 이슈들을 전달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여기에서 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면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입장 전한 것을 이 영상으로 제작했고요. 이 김단태 이 채널에서 그는 영상을 보면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있으시면 원문을 직접 보시면 좋겠다라면서요. 영문 내용에 소개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개인의 리스크가 사회 전체로 옮겨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이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장이 급락하니까 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다면서요. 어쨌든 간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이 사회 전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겠다는 이 중국 정부 뉘앙스로 들린다고 이렇게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네, 위에 부분이 중국 정부망에서 발표한 홈페이지 원문 왼쪽 편이고요. 이것은 번역 자료로 한 것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 관련된 내용 원고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토대로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안정성을 굉장히 주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입장이 이번 회의 관련해서 류허 이 부총리의 발언에서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인다는 점, 금융시장은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포터 역할임을 재차 드러냈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온건한 통화정책, 유연성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이 말은 갑작스러운 긴축 기조로, 긴축 스탠스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요. 시기적절하게 이 중국의 금융당국이 유동성 유출입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한 문구로 해석이 됩니다. 금융의 코로나 상황 방지와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지원하는 역할이 이 뚜렷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중국 정부를 자찬하는 입장도 한번 나왔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빨갛게 밑줄을 끄면서 봤는데요. 이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급선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한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한번 내용 정리했습니다.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스탠스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요.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4월 FOMC 의사록이 이번 주 발표됐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위원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식의 유동성 줄이기, 그런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입장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조정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 주요 종목들 가격이 급락하는 등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금융시장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저도 정보, 시황을 전달 드리고는 있지만 뭔가 수박 겉핥기 한다는 그런 기분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류허 부총리는요,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적이고 안정적인 체제 구성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명분 삼기 좋고요. 뭔가 정의회사도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은 됩니다. 네, 여기에서 류허 부총리는요, 3가지 단계로 나눠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밝힌데요. 우선 첫 번째, 실물 경제를 더욱 잘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 보면은 온건한 통화 정책은 융통성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보면요, 금융의 역할이 실물 경제가 더욱 잘 돌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보조적 역할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 보장, 중소기업의 활성화, 농촌 지역 생활 개선, 제조 발전, 친환경 발전 등으로 이 대대적인 중국 경제 생태계 개편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자체가 이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二是坚决防控金融风险이라고 했는데요. 금융 리스크를 단호히 막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금융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말 그대로 플랫폼 기업들, 핀테크 하는 기업들 감독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핀테크 업체들을 조금 죽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에 따른 이 방향이고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이 부분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나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인 리스크가 사회 영역으로 전달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증권 부분,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할 만한 내용들이 이 두 번째 금융시장 안정화 그 입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요. 둘째 부분에서 규제 강화 관련한 중국 감독 당국의 강한 의지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금융 리스크를 방지할 것이라는 주제하에 세부적인 입장이 드러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기업들의 핀테크 사업 관련해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 결국 디지털 위안화 유통이 공식화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플랫폼 기업들 이 규제 강화 부분 악재로 반영하면서 주가 흐름 좋지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한다는 류허 부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지만 중국 경제 부분, 실질적인 수장의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큼 넘버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증권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시사했고요.
이 인플레이션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가속화에도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 나왔습니다. 최근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이 관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종목 주가 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 최근의 한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접하거나 중국 문화를 대응해 보시고요. 중국어도 배우시면서 이 중국인은 굉장히 모순적인 입장 많이 취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모순적인 입장 나왔습니다. 두 번째에서 규제 강화했는데 세 번째는 개혁 개방을 계속 심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요. 이 개혁 개방, 30지시深化改革开放이라고 해서 개혁 개방 또한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화나 지위를 제고하려는 중국 당국의 입장으로도 해석되고요.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경제 금융 부문에서도 이들 양강의 경쟁이 결국엔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실입니다. 위화나 환율을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한다. 여전히 중국 금융 당국이 위화나 고시 환율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조정하면서 환율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밝혀줬고요. 전반적인 논조를 보게 되면 중국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밝혀왔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없었던 회의 내용이고 류허 부총리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관련한 문구가 들어갔고요.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요동을 일으키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글로벌 금융장세, 이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세부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방안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차후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의 입장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경고를 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요. 류허 부총리 아들이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 중국 사회의 특성, 이 법치는 강조하지만 여전히 인맥에 의존한다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월스트리트저널 영미권 언론 통해서 시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급락 흐름인데요. Bitcoin ether prices continue falling after China spurs regulatory fears라고 헤드라인으로 소개를 했고요. 우선 류허 부총리의 비트코인 채굴 거래 행위 단속이라는 암호화폐 규제 강화 입장이 밝혀지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금요일장에서 다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어떤 시장 내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시 반등하고 다시 규제 강화가 되면 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 이러한 투기판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 돈을 넣는 것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최근의 변동성 장세고요. 그러면서 한 차례 반등했지만 우하향 기조가 뚜렷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2% 떨어진 35,000달러, 41,00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이더리움은 19% 하락한 2,250달러를 미국 동부시간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당국의 경고성의 발언은 나왔지만 여전히 세부 규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부분 생산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현재 이것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both because of the electricity intensive process to create it and the financial system risks posed by a volatile investment product authorities can't control 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전기를 많이 소모하면서 친환경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와중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확인해서 이 자료를 붙인 것은요,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전 11시 전후 기준입니다. 워낙 암호화폐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사실 시황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면요, 이렇게 해서 시총상위 10위 암호화폐 대부분 종목이 최근 24시간 기준 했을 때 9에서 19% 급락한 수준 나타냈습니다. 이게 갑자기 출현했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강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9에서 19%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6%,
이더리움 15.6%, 바이낸스 코인 19%, 카르다노 14%, XRP 18%, 도지코인 15%, 폴카다 18% 등 이제 급락장을 지속하고 있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는요, 이 류허 부총리가 단순하게 이 중국 금융시장, 이 투명성을 키우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지, 어느 정도는 구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행간을 한번 읽어보고자 이 관련된 언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류허 부총리가 단순히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라는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만약에 이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으로 이익을 얻는 입장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행간을 이해하고 그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최근 언론 흐름을 봤는데요. 우선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퍼졌습니다. 류허 아들이 징동닷컴과 텐센트 등 중국 IT 대기업에 거액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징동닷컴은 현재 디지털 위안화로 급여 지급한다고 하면서 발빠르게 디지털 위안화 생태계 편입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류허 아들이 징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암호화폐가 보면은 디지털 위안화가 크는데 대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방해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중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 DCP,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징동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통해서요, 한번 퍼즐을 풀어본다는 관점에서 볼 것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사례를 보면 징동과 경쟁 업체이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트 파이낸셜 IPO 무산, 반독점법 위반,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징동이 넘어야 할 이커머스 부문의 1등 기업일 텐데요. 그런데 류허 아들이 징동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리바바에만 이런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단순히 오비라고 치부하면 좋을지 아니면 진짜 연관성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허는요, 시진핑과 오랜 동지로서 같이 해온 친구로 볼 수 있습니다. 왕치상과 두 사람이 굉장히 실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여전히 법치를 강조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한 정치가 강한 사회 분위기라는 점은 모두 잘 아시는 사실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류허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죽이기, 암호화폐 시장 규제하기, 류허 부총리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네, 또 의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알리바바가 힘을 잃고 있던 상황에서 징동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징동은 보면 홍콩 2차 상장 잘 추진했고요. 자회사인 징동헬스가 지난해 12월 또 역시 홍콩 증시 IPO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5월 말 예정돼 있는데요. 징동물류 JD 로지스틱스가 5월 말 예정으로 홍콩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돼 왔고요. 이 플랫폼 기업 핀테크 규제, 반독점 규제 등으로 사실 이 IT 업체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 이 징동의 행보를 보면 거침없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 뉴스를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면요, 이 사진 류허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와 맨날 만나면서 사진이 많이 찍혔던 이 경제 책사고요. 시진핑의 책사로 이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던 경제통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될 것이고요.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과 류허 부총리가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는 몰라도 공공연하게 이 자신들의 동지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심화될 당시 류허 부총리가요, 시진핑을 대신해서 특사로 트럼프와 만나는 등 류허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높아져 온 상황입니다.
네, 2020년 11월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내용 기사 보면요. 11월 달 마윈의 알리바바 창업자가 중국 금융당국이 시스템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한 가운데 중국 당국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중은행들은 전당포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리스크에만 집중을 하고 발전을 간과해 많은 기업가들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부주석 보면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엔트그룹 IPO 중단시키는 등 중국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중단시켰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는 중국 부주석 왕치산, 인민은행장 이강을 비롯해 국영은행 고위 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왕치산 부주석이 이에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엔트그룹 IPO 무산되는데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이 왕치산과 마윈의 악연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살펴본 영상들,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류어 중국 부총리가요, 비트코인 채굴 거래 행위 중국에서 단속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자 이 암호화폐 시장 금요일장에서 다시 급락하는 흐름으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세부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류허의 아들이 이 징동과 텐센트 등 주요 IT 대기업들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징동과 밀접한 관계 맺고 있습니다. 류허가 규제 강화 발표했는데 이것을 이해관계를 고려한 행위로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상하방, 가격의 상하방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규제 강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 법적 테두리 편입 전까지는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장과도 같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에 시장 전반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미국 증시, 이 중국 증시 시황을 보긴 하는데 뭔가 제대로 유동성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내심, 그런 최근 금융시장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리스크 확대, 이 중국과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등 이렇게 조금 느리지만 대처하는 행보가 나오면서요. 이 안 좋은 것에서 배울 점을 찾는 이 암호화폐 관련한 변동성 장세, 반면교사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TV였습니다. 국제경제에서 최근 이슈가 될 만한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련한 부분, 그 영상, 중국 정부망에서 나온 내용 토대로 해서 영상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필요한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